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19 상황판을 인용해 지난 14일 동안 1일 신규 확진자가 59,49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점점 감소해 9월 7일 24,056명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5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지난주보다 1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35개 주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7개 주만 10%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지역은 루이지아나, 켄터키, 벌몬트 주뿐입니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아이다호, 일리노이 등 21개 주는 11일 이후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산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21만 9,831명, 누적 사망자 22만 2,7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산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의 날인 어제 같은 시간대에 각자 개최한 타운홀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과 관련한 질문 공세로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고 백인 우월주의와 음모론 구호 집단 QAnon 옹호 논란이 나왔을 땐 한층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시용하겠다는 발언도 했지만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우편 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일관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기회를 놓쳤고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딸 캐롤라인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부친과 정치적으로 오래전 결별한 상태입니다. 캐롤라인 로즈 줄리아니는 기고문에서 우리는 정치 등 많은 면에서 다르다며 어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같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봐왔다며 가능한 그것들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날간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2일 상원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대선 불복 소송을 비롯해 오바마케어, 낙태법 등 큰 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6건의 초대형 산불에 많은 지역이 불에 탔지만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선포와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변인은 지난달 산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중대 재난 선포를 해달라는 주정부의 요청이 연방정부에 의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퍼거슨 대변인은 주정부가 이 같은 결정에 항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8일 연방정부에 사안을 보내 산불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멕시코 대통령 밑에서 6년간 국방장관을 역임한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언론은 시엔푸에고스 전 멕시코 국방장관이 마약 단속국에 체포됐고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엔푸에고스는 지난 2019년 멕시코 최고 안보 책임자 제나로 가르시아 루나가 텍사스에서 체포된 이후 미국에서 체포된 최고위급 멕시코 전직 관료가 됐습니다. 다음 달 초 2분기가 시작되는 시카고 공립학교 3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학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학교 시스템의 계획에 정통한 새 출처에 따르면
원격 수업이 어려운 이화원과 특수교육 클러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공중보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분기가 시작되는 11월 초에도 교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4,015명, 사망자 53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3만 4,658명, 사망자는 9,373명, 확진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하루 발생 환자의 가장 높은 확진 숫자이며 확진율도 일주일 전 3.7%에서 1.2%가 증가해 새로운 피크를 향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제소자가 교도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출소 후 교도소 사역을 위해 11피트짜리 십자가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50회 이상 체포되었던 알피오는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LA 지역의 할리우드 임팩트 스튜디오의 교도소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 2년 조기 석방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워싱턴주에 살며 다른 교회들의 수공예로 십자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알피오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선물로 십자가를 만들어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테네시 당국자들은 팬데믹 지침을 무시한 대규모 야외 행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보건 당국자들은 집회 허가도 받지 않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 지침도 무시한 채 많은 사람이 참가한 지난 주일 야외 행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슈빌에 위치한 데이비슨 카운티는 2만 8천 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와 32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쌀쌀한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8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8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5도. 다음 주 월요일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8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상준이었습니다.